오늘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제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 형태 등을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업자를 줄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의 종류가 많고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고도 귀찮아서 넘겨버린 일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용장려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새로 채용을 하려고 할 때, 이직이 없도록 고용 안정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장려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장 근로는 단축하고 대신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둘째,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셋째, 장애인 또는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넷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다섯째,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자 부담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섯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곱째, 고용위기 지역 등으로 이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렇게 새로 고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7가지의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장 근로를 단축하고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지원 요건은 교대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근로자 수 증가가 있어야만 하는데, 교대제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과 비교해서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명당 월 40에서 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장 근로 감소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한 경우에도 10에서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입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원 대상의 경우 연간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검토하셔서 지원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장려금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채용할 경우에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청년 근로자 사업자 모두 윈윈하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채용할 경우 정기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된다면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매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받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 지급받는 지원제도입니다. 임금도 올려주기 어려운 시기인데요. 청년 채용하실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 채용공제, 요즘 가장 핫한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의 건설, 제조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고,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하는 고용보험 총가입 12개월 이내의 청년을 월 급여 300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주 30시간 이상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해서 고용할 경우에 해당 청년에게 정부가 2년간 400만 원, 해당 기업이 2년간 400만 원, 그리고 해당 취업 청년이 400만 원을 납입하여 2년 후에 총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마다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을 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원금인데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알고 계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의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또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등 5가지의 경우에 지원금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월 200만 원,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최대 40만 원,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한 명당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정규직 전환의 경우인데요.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2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월 50만 원, 2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5에서 30시간 이하로 단축을 하면 간접노무비 30만 원과 임금 감소액 보전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재택이나 원격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월 12일 이상은 30만 원, 12일 미만은 15만 원으로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분기에 9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장려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휴업, 휴직 수당을 못 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인 경우,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고용을 유지한다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감원을 하지 않고 휴업, 휴직을 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휴업, 휴직 수당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50% 미만을 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요. 2가지 지원금 모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재택 원격 근무 활용 또는 근무 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이렇게 3가지 지원금이 있는데요. 첫째,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자녀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신청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경우 설치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60에서 90%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장려금은 재택이나 원격 근무 또는 근무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인데요.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기업의 투자 금액 대비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장려금의 종류와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17가지에 해당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또 적을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잘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려금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장려금을 찾으셨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보다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코칭 컨설팅 채널 어프로치였습니다.